네, 오늘의 앵커의 시선에서는 2분기 이익 상향 업종 꼭 집어서 얘기가 됐습니다. 철강 자동차, 기계 운송, 상사 자본재 또 좋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헤르메스 스타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벌써 네. 금요일입니다. 이번 네, 안녕하십니까. 녹음 많으셨죠? 네. 자, 코스닥 주가 이익 비율이 올 들어서 40배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네네. 좀 보면은 뭐 PER 100배 이상인 곳도 작년에는 45곳이었다가 이번 같은 경우 63곳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종목별 이렇게 뭐 양극화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2%대가 보였다면은 조금 더 시장이 환호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물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좋은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즐거움을 일단은 누릴 필요가 있지 누려야죠. 않을까 보고 네. 있고 다만 이제 S&P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약간의 좀 고평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주들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시긴 해야 될 거고 오늘도 미국장 보시면 기술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고 뭐 네. 코인베이스 24% 정도 네.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이제 지표들도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월말에 있을 FOMC 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큰 이런 실적에서의 뭐 낙폭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또 랠리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FOMC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27일에 있으니까 그 그렇죠. 사이는 계속적으로 어닝들 발표에 더 많은 관심이 좀 쏠리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는 ARM이 엔비디아를 핵심 투자로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면서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네오셈, ISC 그리고 미래반도체가 특히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각각 9.96%, 8.74%, 4.78% 오른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신성 델타테크는 자회사 신성 ST가 IPO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올랐고요. 역시나 시세도 분출을 하면서 이렇게 9.92%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표준화 포럼 출범 소식에 정규장에서 튀어올랐던 위즈익 스튜디오, 시간외에서도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요. 역시나 3%대 강한 시세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중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를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ARM 관련된 종목군은 네. 뭐 전거래에도 폭등이 나왔고 아마 오늘도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서 뭐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애매하지만 신성 델타테크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지금 자회사죠. 이제 신성 ST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이제 IPO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에서의 이런 IPO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좋은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뭐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필옵틱스도 필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뭐 말씀드린 오늘 목표가 상장을 하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 기대감으로 사실 이제 필옵틱스에 좀 많이 수급이 갔고 그러한 흐름들이 뭐 최근에 테마적으로 좀 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성 델타테크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8월 중에 증권 신고서를 좀 진출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이제 예비 수요부터 시작해서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IPO 자체가 상당히 400%까지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상장한 날 보면은 뭐 거의 전국 단타대회가 열릴 네. 정도로 시장에서의 관심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설립된 2차 전지 전장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도 좀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본업적으로 넘어가서라도 신성 델타테크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을 보시면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문구가 거의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홈 제품들이라든지 뭐
뭐 2차 전지 부품, 이 VA라고 하죠. VA 산업에서의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개가 매출 비중이 거의 8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LG전자도 지금 목표치를 굉장히 크게 갱신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홈 제품 부분에서의 좀 뭐 무난한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BA 부분에서의 좀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전장 부분에서 특히나 부스바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배터리사들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개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뭐 계속적인 실적에 좀 기대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 회사가 기대가 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ST에서 이런 코스닥 상장에서의 최대 주주 지분이 신성 델타테크 및 특수 관계인이 55%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의 슈팅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실적에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LG전자가 미국향 물류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홈 제품에 대한 이 수요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물류비 쪽에서 영업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신성 델타테크에는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IPO 이벤트와 그걸 제외한 펀더멘털 상으로도 사실상 조금 실적의 최대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조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가전, 전장, 물류 큰 폭의 또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한 번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좀 2,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시가에 바로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아마 단기적으로 좀 이 눌렸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750원부터 11,000원으로 설정을 하긴 했지만 1,750원 이하부터 좀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000원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IPO 관련된 기대감이 터져 나오게 되면 전고점 이상은 좀 돌파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 자체가 2차 전지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일단 9,900원으로 잡았는데 실적과 IPO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눌린다? 그러면은 아마 한 8,000원대 중반까지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밀릴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IPO까지의 기간이 조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유의미한 자리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정리하시고 손절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네. 한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끊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밑에 부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 면에서는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시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가져가셨고요. 자, 외국인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000억, 코스닥에서는 1,772억 규모로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코스피에서만 5,000억 규모,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로 마감했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외국인 또 기관 어떤 종목 담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우주 인터넷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을 가장 오래 사들였는데요. 역시나 11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통큰 투자의 기아, 연이은 수주 잭팟에 HD, 현대, 중공업까지 담는 모습인데요. 각각 8거래일,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신사업을 추진 중인 노바텍, 쑥쑥 자라는 K-팝과 함께 고성장 중인 디어유까지 눈에 띄는데요. 각각 6거래일, 3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탄탄한 매출의 한국콜마를 무려 31거래일째 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SK네트워크스와 OCI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16거래일, 7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왔는데 특히 OCI는 어제장에서도 10%대 급등이 나온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ARM 관련 모멘텀이 부각됐는데 기관도 놓치지 않고 가온칩스를 3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 진출 시동을 건 SK오션플랜트도 연이틀 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장바구니 살펴봤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탑5 꼽아주시죠. 네, 디어유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뭐 엔터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전일에 A2K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오픈이 됐고 또 이슈 자체가 20일 좀 넘어서
또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계약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지평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엔터사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서도 뭐 1기, 2기, 3기로 나뉘는데 뭐 1기 같은 경우는 보아가 과거에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거 나갔을 때 뭐 그런 부분도 1기로 보고 있고 2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BTS로 정점을 찍었을 때가 이제 네. 2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A2K 같은 프로젝트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 A2K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네. 엔터사들은 실적주로 계속 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된다라고 한다면 좀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기대를 지금 디어유가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뭐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1억 뷰들을 찍어내는 이런 기염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팬덤 문화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기 대비했을 때 20만 명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 1분기에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평균 구독자 수가 한 220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독 경제화로 계속적으로 이제 비용을 낼 겁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보시면은 아티스트 하나당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I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3명이면은 그만큼 이 구독 경제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티스트를 한 명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 팬덤을 가지고 있을 그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구독 경제화이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순중 구독자 수의 55%가 K-팝 성장 궤도와 굉장히 좀 일치를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뉴진스부터 시작해서 새로 나왔었던 걸그룹들이 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브랜드력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피프티도 사실상 신인 그룹이었는데도 굉장히 좀 핫했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뭐 구설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엔터 산업에 대한 뭐 세계적인 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어유의 실적 기대감에 대한 리포트들도 상당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도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엔터 산업들이 확대가 될 때 이 기업은 거의 주가의 상승력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SM에서 뭐 매각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이 네. 회사가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뭐 3만 원대 부근에서 5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상승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주가가 눌리니 주가가 좀 좋은 의미로 상승을 하려고 해도 이 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눌렸거든요. 근데 이 물량들이 거의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소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 이제 그 버블4 재팬 서비스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기조여서 충분히 후발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네. 뭐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엔터주 관련해서 후발 종목 디어유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박스권 매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 좀 턴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41,000원부터 42,3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러프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38,0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차로 55,000원을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매각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몰렸었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좀 많이 눌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가격대부터는 뭔가 조금 더 물량 소화에 대한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1차적으로 55,000원 보고 있고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7만 원대까지 보고 있어요. 장기적인 투자 보신다면 충분히 7만 원대 가능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36,000원입니다. 사실상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해당 부분이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2만 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빠르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비중 조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의 단기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장기 목표가는 7만 원 정도까지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자, 이제 기관수 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보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를 들고 왔는데 네. 사실상 이 종목은 지난주에 이제 시간외 특징주로도 좀 한번 네, 소개를 말씀 주셨죠. 드렸었고 네. 예, 목표가도 도달이 된 종목인데 뭐 시간에서 지금 ARM 관련된 주들이 대거 상승력이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ARM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오늘장에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오늘도 주가가 좀 잘 올랐거든요. 그래서 앵커 투자자로 참여를 위한 뭐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부분을 단연 장 초반에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온칩스의 지금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중간에 7월 10일에 한번 끊기긴 했지만 그거가 거의 뭐 나온 물량이 없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거의 2주 이상의 기간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사모펀드가 굉장히 좀 연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고점 부분에서 사모펀드가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주가의 상승력이 지금도 네.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의 수급들 중에서도 일단 단기 수급들을 좀 책임지는 쪽에서 굉장히 강한 기조가 나왔고 이 종목도 외국기관의 연속 3거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 수급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이 회사가 이제 LX세미콘과 더불어서 뭐 거의 양대 산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기대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뭐 하이엔드에 대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과 뭐 일본과 미국, 유럽 쪽에서의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뭐 중장적인 모멘텀까지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상당히 생기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이거 당연히 팹리스나 파운드리 뭐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거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나는 탄력적인 게 좀 무섭다라고 하시면 네. LX세미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탄력적인 거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온칩스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아주 명쾌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ARM의 공인 디자인 파트너 가온칩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폭을 뒀습니다. 뭐 시간에서 조금 이제 시간에서도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38,200원부터 39,200원까지로 좀 잡았거든요. 만약에 뭐 시초부터 좀 튀길 확률은 상당히 좀 있지만 요 단기기의 부분을 좀 메웠다가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부분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단기 급등 나오면 바로 수익 실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4,000원으로 이전에 고점 라인을 깼었던 이 갭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메워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미 메우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쪽까지 빠진다면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온칩스 오늘 시장에서의 탄력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창훈 본부장님, 저 더 많은 종목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